이번에는 여전히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랄까? 이게 하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 처리 문제고, 언론중재법 처리 아닙니까? 예. 근데 언론중재법은 일단은 8월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오늘 내일 올리더라도 뭐 그거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9월 정기국회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 내에서도 뭐 한 10명이 넘는 의원들, 잘못하면 한 교섭단체 구성할 만한 의원들이 그냥 부글부글하고 반대하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모든 게 배후의 주범이 문재인이에요. 예. 이걸 뭐 김용민이나 뭐 앞장서가 세우는 아들 있죠. 그거는 이제 피라미, 행동대원. 피라미고요. 야, 이 문재인가 이게 지금 침묵할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중요한 우리나라 이게 해방 이후에 언론재갈법 처음이잖아요. 네. 징벌적 배상이. 이런데 문재인가 침묵한다? 이거는 이게 내가 시켰으니까 너가 열심히 해. 이런 게 저는 배후의 주범 아닙니까? 입장을 안 밝히는 거는요. 사인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메시지가 뻔한 거 아닙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뭐라고 했겠죠. 이걸 뭐 어떤 분은 그냥 문재인이 뭐 거부권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언론중재법은 아마 전 세계 북한 빼고, 북한의 김정은 전 하명법으로 보거든요. 예. 북한의 북한 빼고는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런 게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언론재갈법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도요, 제대로 이게 좀 진짜 막아야 돼요. 지금도 이게 의원직 사퇴 얘기가 안 오잖아요. 우리 윤희숙 의원이 이게 뭐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다 했지만, 저는 이 정도 이게 언론중재법, 재갈법 정도면요, 얼마든지 이게 사퇴 명분이 된다 보거든요. 최소한 이게 국민의힘의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이게 언제나 걸겠다. 이 정도 이게 결기 있는 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저는 필리버스터나 이것만 한계가 있고요. 제대로 이게 의원직을 걸고 어떻게든 이게 막아내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은 저 본회의장 앞에 가서 뭐 단식 농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앉아서 1인 시위라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앉아갖고 무슨 이제 내 당내 후보들한테 찬물 끼얹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회보다는요, 청와대 앞에 가야죠. 명색이 야당의 대표라면 저쪽에 주범이 이 언론재갈법이 송영길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문재인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이가 이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든지 끝까지 뭐 단식 삭발하든지 본인에게 싸워야 되는 거고요. 홍준표는 갔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도대체 이준석이가 이게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 이걸 이게 종잡을 구별을 잘 못하는 이 법은요, 생각보다 이게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가짜 이 법이 통과되면 김어준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게 다 때려잡을 거예요. 사입 언론인들도. 워낙에 김어준이가 가짜뉴스 많잖아. 그래도 이게 저는 제가 방송에 그랬어요. 김어준이가 이제 윤희숙이가 산 땅이 뭐 6배가 올랐다. 실제는 이게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뉴스를 했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게 김어준이한테는 윤희숙가 입은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이걸 이게 한 배만 받아야지 5배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언론이다. 제가 이렇게 방송한 적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게 좌파들이 가짜뉴스는 뭐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는 이게 무너지면 자유민주 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직 걸고 제대로 이게 목숨 걸고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의 지금 사직서를 다 의원가에 내놓고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책임을 회피한 것이냐, 책임 있는 행동이냐가 아주 거의 같이 나왔더라고요. 뭐 여론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을 했으면은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퇴양난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조항의 연역부터 좀 봐야 돼요. 원래는 이 대통령도 그냥 사직하면 하야하면 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면 끝이죠. 근데 국회의원은 이게 아마 옛날에 우리 유신 때부터
아마 국회의원이 이제 밤에 협박당해서 사직서 내면 그런 이런 것도 이게 있고 해서 아마 그 표결해가지고 과반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국회의원도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국회의원도 이게 지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예. 아마 그런 역사적인 여력 때문에 표결을 넣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게 뭐 정치 평론도 좀 오래 하고 정치 봤지만 이것도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이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너 사퇴해. 압박료도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국회 교도소에서 대법원 판결할 때까지 세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타 항공에 이상직이. 이상직 아닙니까? 지금 세비 꼬박꼬박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깜방에서. 한두 명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래도 이게 방탄 갑옷이 되는 거예요. 예. 방탄 갑옷.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 수사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려 하니까 좌파들이 너 수사 안 받으려고 꼼수 아니냐. 이게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사퇴하면 안 받습니까? 사퇴한다고 수사 더 하죠. 아니 국회의원직이 방탄 갑옷인데 예. 이걸 이렇게 벗으면 더 수사의 압박을 받고 더 심하게 받죠 수사를. 그냥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게 조금 뭐 법을 안다는 좌파들 있잖아요. 예. 하는 게 우리 공무원법을 들어. 공무원법에도 바란다. 그게 수사 중일 때 사표 내면 수리 안 해주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 뭐 조국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수사 중인데 사표를 내가지고 수리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공무원이 잘못하면 파면이나 해임 당하면 연금도 못 받죠. 근데 수리해줘버리면 연금 다 받잖아 평생. 그렇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수리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국회의원은 파면 해임 제도가 없어. 선출직인데요, 뭐. 국회의원은 그냥 이게 사직이 제일 큰 잘못이 그게 파면이야. 예. 뭐 국회의원이 그 뭐 사표 내고 수리되면 연금 받습니까? 연금 없잖아요. 연금이 없는데요. 65세부터 120만 원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있죠. 따라서 이게 국회의원은 사직하는 게, 그다음에 대통령도 하야하는 게 제일 큰 벌입니다. 예. 근데 그걸 왜 일반 공무원처럼 이게 수리를 안 해줍니까? 따라서 이거는 저는 의도가 뭐냐? 예. 자, 만약에 윤희숙이가 표결했어요. 무기명으로 몰래 하죠. 예. 몰래. 자, 이걸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이것도 난리죠. 야, 너 그게 부결시키면 투기꾼들이 국회의원 또 같은 편 감싸는 거 아니냐. 예. 부결돼도 이게 큰일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가결돼 가지고 사퇴했다. 자, 그때 여론이 윤희숙이 요 정도로 사퇴했는데 너가 민주당이 12명 뭐해? 오히려 12명이 윤희숙보다 가벼운 놈 한 놈 있어. 다 본인들이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여당에서도 12명은 무조건 사퇴해야 되고 야당에서도 12명 중에 윤희숙이보다 무거운 사람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국회 해산됩니다. 아니 윤희숙이가 사퇴 처리되면 여야 간에게 윤희숙이보다 무거운 사람은 다 사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30명이 육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좌파 민주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윤희숙이를 욕해놓고 부결시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죠. 예.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결과든 간에. 이런 게 있다는 딜레마 때문에 지금 이게 표결 자체가 아예 상정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봅니다. 만약 투표를 해서 부결되면은 윤희숙 의원은 더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 나는 임차인입니다 보다도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못하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속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상정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될 거 뻔하니까 합의를 해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합의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혼자 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바로 또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의결을 거치는 거고 회기가 아닐 때는 이제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되지만 연말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회기가 아닐 때도 의장이 수리한 예는 없습니다. 의장이 부담스럽잖아. 혼자 수리할지는. 그래서 이게 전체 국회 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이게 또 이준석이 문제예요. 예. 이준석이가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윤희숙이 사퇴한다니까 눈물찔 흘리면서 사퇴를 막았잖아. 예. 그런데 저 좌파들이 뭐 윤희숙이 뭐 KDIT 따로 예타 공격을 하잖아요. 정보를 미리 아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공격하니까 이준석이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윤희숙이가 해명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또 이게 지금은 또 윤희숙이 편드는 걸로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은 윤희숙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그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성정을 해야죠. 시켜야 저는 이게 무기명 투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결돼도 이게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윤희숙이는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다시 이게 또 영웅으로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윤희숙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선 정국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부결을 시켜도 그렇고 또 뭐 가결을 시켜도 그렇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렇습니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윤희숙 의원이요. 이 좌파들의 그 내로남불 있잖아요. 좌파들의 위선 여기에 그 완전히 그 저는 비수를 꽂았다 봅니다. 그렇죠. 이 좌파들이 부동산 내로남불 투기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윤미향이도 있고 뭐 여러 양이원영부터 우상호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윤희숙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좌파들의 내로남불의 비수를 꽂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윤희숙 의원하고 이게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저 좌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기회인데 저는 대응이 너무 오락가락 좀 이게 어설퍼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사퇴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쪽에서 제 기억 속에서 사퇴시를 벌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쪽입니다. 손혜원이 이제 전 의원입니다만은 이 목포에 뭐 땅 투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판결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퇴한다고 하고 했더니 사퇴를 했습니까? 뭐 무슨 활복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있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끝까지. 옛날에 또 민병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방에서 성추행해가지고 이제 다시 사퇴 딱 내고는 다시는 나 국회 안 돌아갈 거야. 2달 만에 돌아서 상임위원장까지 해먹었어요. 제가 민병두는 MBN에서요. MBN에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래방에 가 성추행해가 본인이 의원직 사퇴한다 했는데 그 뒤에 그거는 완전 쇼죠. 쇼죠. 민주당 자체에서 그 안건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진심이에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빨리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 세비도 이게 다 반납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했으면 압도적 다수니까 저는 그 옛날에 과거에 뭐 손혜원이나 민병두 씨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고요. 이번에 어떻게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조건 안건을 상정시키게 되고 민주당도 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 민병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쇼를 했고 지금 윤희숙 의원은 의원회관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리한 적이 없어. 손혜원이나 민병두나 이런 사람은 말로만 오고. 근데 지금 의원회관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든 이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의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거 뭐 의결 안 됐으니까 나 다시 의정 활동 하겠다 해갖고 9월부터 뭐 국정감사를 가겠습니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서초 구민에 그런 대표자가 없는 격이 되니까 어차피 내년 또 대선 때 같이 지금 사퇴해서가 처리되면은 선거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은 처리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결국 정기 국회 끝난 뒤에 하려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게 몰래 빨리 했어야죠. 이번에 9월달에 정기국회 때 하루라도 이게 빨리 열어서 그래야 이게 또 내년에 그 보궐선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의장이나 좌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윤희숙 의원이 지금 사퇴하면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사퇴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훨씬 심한 지금 이게 뭐 지역구의 땅값이 10배 급등하던 데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 윤미향이는 보니까 뭐 그 차명이 한두 명씩 딱부터 제일 부동산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양이원영 있잖아요. 그
맹지 땅 같은 거 투자한 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그냥 유니스코 의원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나서대요. 그냥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한테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고 뭐 그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그냥 거품을 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민주당 12명 중에요. 양이원영하고 윤미향이는 비례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꼼수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출당 신용을 해가지고 출당시켜서 지금도 무소속으로 이게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 있잖아요. 10명 중에 5명은 아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배째라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탈당해 내는데 송영길의 수리를 안 해. 예. 이 말은 이게 민주당 12명 중에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해서가 딱 이 국회에서 가결돼가지고 사퇴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12명은 그날짜로 이게 사퇴되거든요. 예. 이걸 이게 저는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죠. 정말 이 사람들 얼굴 철면피 깔고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희숙 의원 사퇴서 빨리 처리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윤희숙만 정리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 12명도 송영길 대표가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 그 국회에서 계속 그렇게 의원 활동, 의원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